이번 차시 수업 목표는 엔트리 AI 블럭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동기유발해서 이번 차시에 만들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보았고, 활동 1에서는 엔트리의 화면 구성과 블록의 기본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AI 블록 기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알아보고 AI 블록을 이용하여 간단한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으며, 활동 3에서는 문자와 숫자를 처리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음성 인식으로 문자를 처리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고, 두 번째로 이미지 인식으로 숫자를 처리하는 AI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활동 4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AI 블록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플립러닝,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였습니다. 플립러닝 거꾸로 수업이란 교사가 준비한 수업 영상과 자료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보고 학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엔트리나 스크래치와 같은 EPL 수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PL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듀얼 모니터가 있어서 한 화면은 선생님 수업을 보고 다른 모니터에는 학생이 따라하는 식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학생 가정에는 듀얼 모니터가 아니었습니다. 한 화면으로 선생님 수업과 EPL을 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 플립러닝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플립러닝 수업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수업을 촬영하고 촬영한 수업 영상을 위두랑이나 이학스토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선생님의 수업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온라인 학습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궁금한 것들이나 더 알고 싶은 것들은 교실 수업에 와서 다 같이 함께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수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플립러닝 수업의 장점은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요즘과 같이 교실 수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용한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 AI 블럭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뭐였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프로그램이란 문제의 처리 방법과 순서를 모아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란 뭐를 만드는 과정? 네, 맞아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가 만들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나비야. 반가워. 나도 반가워.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렇게 도구가 있어야겠죠, 도구. 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래밍 도구는 바로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들기에서 여기 작품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엔트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각 엔트리의 화면 기능과 명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이학스토에 이렇게 활동지를 올려놓았어요. 자, 활동지에 보면 2번 문제예요. 선생님이 다음 구조와 명칭을 보고 기능을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기능을 읽어보고 어떤 구조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1번. 자, 여러 가지 명령 블록을 모아놓는 곳. 무엇일까요? 네, 명령 블록 꾸러미입니다. 명령 블록 꾸러미. 자, 명령 블록을 이용해서 조립하는 곳. 자, 블록을 조립하는 곳. 자, 블록 조립소입니다. 자, 작성된 코드에 따라 동작이 이루어지는 곳은 동작이 이루어지니까 실행 화면입니다. 네, 잘 하였나요? 자, 여기는 어떤 화면이 실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름이 뭘까요?
실행 화면입니다. 실행 화면.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을 블럭이라고 해요. 자, 블럭들이 여러 개 있는 곳, 네, 블럭 꾸러미입니다. 자, 이렇게 엔트리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오브젝트예요. 자, 이거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블록 조립소예요. 여러 가지 명령의 블록을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입니다. 네, 이번에는 엔트리 블록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시작 블록입니다. 이 시작 블록은 프로그램 시작과 관련된 블록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흐름은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흐름과 관련된 그런 블록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 움직임 블록 모음에는 오브젝트의 움직이를 조절하는 블록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 생김새 블록은 오브젝트의 색상이나 크기, 모양 등과 관련된 그런 블록의 모음입니다. 이제 판단 블록은 흐름 카테고리의 블록을 판단하는 그런 블록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그런 계산과 관련된 블록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트리 AI 블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는 클릭을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AI 블록과 모델 학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AI 블록이기 때문에 AI 블록 블록이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AI 블록 블록이를 클릭을 하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번역, 비디오 감지,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입니다. 그럼 우리 번역 기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번역 누르고 추가하기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번역과 관련된 블록이 생깁니다. 자, 우리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한국어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를 해볼게요. 만나서 반가워. 를 영어로 번역하기로 이걸 할 텐데 이걸 붙이려고 하니까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해야 됩니다. 자, 말과 관련된 거는 생김새입니다. 생김새에서 이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근데 이 안녕 대신 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어 만나서 반가워를 영어로 번역한 거를 4초 동안 말하게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nice to meet you 라고 나왔죠. 선생님은 분명히 만나서 반가워를 쳤는데 엔트리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nice to meet you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자, 여기서 비디오 감지를 클릭하고 추가하기 눌러줄게요. 자, 이러면 비디오 감지와 관련된 이런 블록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디오 화면 보이기가 있네요. 비디오 화면이 어디에다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이게 자신에게 감지되는 움직이 값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 생김새에 가서 이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기를 누르면 짜잔, 이렇게 실행 화면에 선생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약간 상하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자, 상하를 한번 뒤집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이제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캠으로 약간 움직임이나 이미지를 인식하는 비디오 감지 AI 블록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AI 블록 중에서 오디오 감지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오 감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오 감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이크 연결되어 있는가, 음성 인식하기,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마이크 소리 크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성 인식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음성 인식하기를 올리고, 자,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말로 하면 이걸 엔트리가 이제 문자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생김새에 가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4초 동안 엔트리가 화면에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안녕. 네, 이렇게 선생님이 안녕이라고 말하니까 안녕이라고 엔트리가 말했죠. 자, 이처럼 선생님의 음성을 인식을 해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말하는 이런 기능이 바로 오디오 감지 기능입니다. 자, 이제 읽어주기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주기 클릭하고 추가하기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읽어주기 이렇게 블럭이 생겼어요. 자, 읽어주기 블럭은 엔트리 읽어주기. 자, 읽어주고 기다리기, 뭐 목소리나 속도,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읽어주고 기다리기는 여러 말을 할 때 좋아요. 네. 안녕. 이렇게 할게요. 안녕, 나는 엔트리야. 라고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안녕. 나는 엔트리야. 네, 이렇게 읽어주기는 사람의 음성으로 선생님이 쓴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부터 간단한 AI 프로그램 만들어 볼 건데, 자,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자,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해 및 분석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절차를 설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엔트리를 활용해 제작하고 실행한 다음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자, 오브젝트를 추가하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나비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나비. 자, 나비 모양 클릭하고 추가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 화면에 나비 오브젝트가 추가되게 돼요. 자, 우리 배경 화면도 가져와야 돼요. 자, 배경 화면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자, 구름을 검색해서, 자, 구름 재상 클릭하고, 자, 추가하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배경이 생겼네요. 자, 우리 나비에 코딩을 할 거니까 나비를 클릭하고, 자, 이제 코딩하는 이 블록 조립소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 나는 나비야 라고 읽어주고 기다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블럭을 가져와야겠죠. 읽어주고 기다리기 때문에. 자, AI 블럭 클릭. 자, 읽어주기 클릭. 추가하기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읽어주기를 가져올게요. 자, 안녕, 나는 나비야. 안녕, 나는 나비야 라고 읽어주면, 자, 날갯짓을 10번 하라고 했어요. 날갯짓을 10번. 자, 10번이니까, 반복하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날갯짓을 어떻게 할지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날갯짓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실행 화면에. 그래서 이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록에 가서 생김새, 모양과 관련된 건 생김새죠. 자, 밑에 보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있어요. 다음 모양 바꾸기. 근데 여기에서 1초 기다리기를 안 해주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바꾼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한번 여기까지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는 나비야. 이렇게 날갯짓까지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반가워를 말해줘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로 구별을 해야 돼요. 마이크니까 이제 AI 블록 블로기에서 오디오 감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가가 생겼죠.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반가워를 말해줘를 이 화면에 띄워야 돼요. 그러면 생김새에 갈게요. 생김새 이렇게 반가워를 말해줘를 2초 동안만 말하도록 할게요. 자, 2초 동안 말하기. 자, 이제 반가워를 말해줘라고 말을 했으니까 사용자가 말하는지 음성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음성 인식하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음성 인식을 했어요. 자, 음성 인식을 했는데 만약에 반가워라면 이제 나도 반가워라고 말을 해주기로 했어요. 만약 사람이 한 말이 반가워와 같다면 이니까 판단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자, 여기서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 반가워.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 이렇게 반가워라면 나도 반가워라고 읽어주라고 했죠. 화면에도 나오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도 나오려면 이거입니다. 3초 동안만 말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를 3초 동안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된 거예요. 자, 우리 완성됐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는 나비야. 반가워. 나도 반가워. 네, 어때요? 이제 이렇게 반가워라는 말이 인식이 되면 나도 반가워라고 말하고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음성 인식으로 문자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따라하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해본 후에 선생님이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이렇게 활동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활동지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본 다음에 이걸 프로그램 요소, 자, 구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지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성 인식으로 문자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해보고 선생님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학습지를 다음과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지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세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 설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지를 다 하였나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선생님과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읽어주면 음성인식으로 사용자의 이름을 인식하고 자, 안녕, 만나서 반가워, 땡땡아 라고 2번 읽어주고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3초 동안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AI 블록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자, 읽어주기입니다. 자, 읽어주기 블럭과 음성인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음성인식 이 두 가지 AI 블럭을 사용해야 돼요. 자, 우선 우리 프로그래밍 요소로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요소 3가지. 뭐뭐 있었죠? 네, 입력, 처리,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 어떤 게 입력이 될까요? 맞아요. 사용자 이름이 입력이 돼요. 자, 그럼 출력. 자, 출력은 어떤 게 출력이 되나요? 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땡땡아 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음성 인식을 해서 이 안녕, 만나서 반가워와 사용자 이름이 합쳐지는 그런 문자열이 합쳐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합쳐지는 과정이 처리 과정이겠죠.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 구조도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프로그램 구조는 뭐뭐뭐 있을까요? 순차, 반복,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자, 여기서의 순차는 어떤 게 되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거기서 순차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반복 구조는 어디서 사용해야 될까요? 네, 여기 2번 읽기. 자, 2번 읽기에서 2번 반복하기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선택에서는 네, 맞아요. 자, 선택 구조는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처럼 이 2가지 조건으로 나뉘죠. 그래서 선택에는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설계를 했으니까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먼저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라를 읽어주고 묻기까지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읽어주기에 가려면 인공지능에서 AI 블럭 읽어주기를 가져와야겠죠. 자,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니까 그냥 읽어주기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화면에도 보여야 되니까 생김새에 가서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를 2초 동안 말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코딩이 다 끝났어요. 프로그래밍이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뭐예요?
진선. 안녕, 만나서 반가워 진성. 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진성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이 된 겁니다. 비디오 감지로 숫자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프로그램 요소와 구조를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이렇게 활동지를 올려놓았어요. 자, 활동지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문제 인식 및 분석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요소와 구조를 생각하며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지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먼저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를 만지세요 라고 영어로 읽어주고 말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디오 화면 보이기. 자, 세 번째, 만약 숫자 1이 감지되면 1을 더하고 만약 숫자 2가 감지되면 2를 더합니다. 자, 다람쥐가 그 숫자의 답을 말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숫자를 만지세요 라고 다람쥐가 말을 하고 난 후에 비디오 화면이 보이고요. 자, 1이 감지되면 1을 더하고 2를 감지되면 2가 더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의 답을 다람쥐가 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프로그램 요소로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은 어디일까요? 입력. 네, 입력은 숫자 1과 2가 감지되는 겁니다. 자, 숫자 1이 감지되면 1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입력은 숫자 1 또는 숫자 2가 되겠죠. 자, 처리는 숫자 1이 감지돼서 입력이 되면 1을 더하는 과정이 바로 처리. 자, 숫자 2가 감지되면 2를 더하는 과정이 바로 처리입니다. 출력은 이제 다람쥐가 그 숫자의 합을 더해서 말을 하는 게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하였나요? 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설계할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밍 구조. 자, 세 가지. 뭐뭐 있었나요? 순차, 반복, 선택입니다. 네, 맞아요. 자,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서 순차는 뭘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순서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반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과정이 전체가 다 반복되게 5번에 나와 있죠? 자, 이 과정이 반복되게 반복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선택은 뭘까요? 네, 선택은 3번입니다. 자, 선택은 만약 숫자 1이 감지되면, 만약 2가 감지되면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만약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 구조를 이곳에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 설계도 하고 문제 인식도 하였는데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엔트리를 통해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비디오 감지 AI 블럭을 이용해서 숫자 처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보았나요? 자, 어땠나요? 조금 어려웠을 텐데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덧셈을 해줄 거니까 자, 똑똑한 다람쥐로 가져왔어요. 숫자 1과 2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숫자 1과 2는 이렇게 없으니까 여기 세로 그리기를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모든 오브젝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다람쥐가 처음 시작할 때 숫자를 만지세요를 영어로 번역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숫자를 만지세요 라고 영어로 번역도 하고 읽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 AI 블록에서 번역도 하고 읽어주기 블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모든 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를 누르고 터치 유어 넘버. 시작하기 눌렀더니 touch your number 이라고 이제 영어로 읽어주기가 되었죠. 자, 한번 2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2를 만졌더니 1이라고 나오고 다람쥐가 1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2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1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이를 만졌더니 1이라고 말했고, 자, 2라고 말했습니다. 덧셈을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2를 만져볼게요. 자, 이제 2를 만졌더니 2라고 말을 하고, 네, 4라고 말했어요. 네, 그럼 4에서 선생님 2를 또 만질 거예요. 그럼 4 더하기 2는 6이죠. 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를 만졌더니 2라고 말을 했고, 자, 6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 비디오 감지를 통한 그런 숫자 처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원격으로 엔트리 AI 블럭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자, 오늘은 AI 블럭을 사용해서 우리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저는 엔트리 AI 블록 중 읽어주기와 음성 인식하기 기능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지렁이 게임입니다. 지렁이가 보석을 먹으면 길이가 늘어나고 길이가 10이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저는 엔트리를 활용해 생일 파티 초대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 중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여 생일 축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일 파티 분위기를 내려고 예쁘게 꾸민 프로그램입니다. 엔트리 생일 축하해. 축하. 응, 고마워 얘들아. 이 게임은 스페이스바를 클릭해서 풍선을 터뜨리게 하는 게임입니다. 나는 네모 로봇이야. 나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지.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봐. 두 수의 합은 9, 두 수의 곱은 14.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엔트리 AI 모델 학습을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입니다. 동기 유발에서는 생활 속 인공지능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활동 1에서는 Teachable Machine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엔트리 AI 모델 학습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AI 모델 학습이란 빅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AI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단순히 AI 블록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의 원리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총 3가지의 모델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미지 인식 AI 모델 학습으로 먼저 표정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인공지능이 얼굴을 인식하면 표정에 따라 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둘째, 음성 인식 AI 모델 학습으로 음성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음성을 인식했을 때 음성에 따라 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텍스트 AI 모델 학습은 텍스트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인식하면 입력한 텍스트에 따라 말을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AI 모델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활동 3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AI 모델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 AI 모델 학습을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활 속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선생님의 예시를 3가지 가져왔어요. 자, 네이버 팝하고 AI 스피커, 로봇 청소기 이렇게 3가지를 가져왔는데, 자, 우리 인식을 음성, 사물,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데, 자, 네이버 팝하고는 뭘 인식하는 걸까요? 문자 인식입니다. 자, AI 스피커는 음성 인식이고요. 로봇 청소기는 사물 인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줄 때 음성으로 하냐, 사물로 하냐, 문자로 하냐, 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 인공지능 엔트리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티처블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활동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위두랑에 이렇게 사이트를 걸어놨어요. 자, 이 링크를 통해서 티처블 머신을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티처블 머신에는 보는 것처럼 이미지,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동작으로 이제 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한번 이미지로 한번 데이터를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가위바위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위, 여기에는 보, 바위, 그 다음에 add a class 누르고, 자, 보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가위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웹캠에 이제 데이터를 줘야겠죠. 인공지능아 이게 가위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위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다양한 모양으로 한번 위치나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해볼게요. 자, 이건 바위야. 이게 바위야. 보는 이거겠죠. 자, 이게 보야. 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위, 바위, 보를 나눠서 이제 이미지로 우리가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가위, 바위, 보를 정말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에 트레이닝을 누르면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학습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이 한번 주먹, 가위, 보를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위를 두었더니 바위가 100%래요. 이렇게 가위로 두었더니 100%라고 나오죠. 보. 자, 보가 100%로 확실하다고 인공지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먹, 가위, 보. 자, 학습이 정말 잘 되었죠. 100%라고 확신할 정도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인공지능에게 주고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 엔트리에서 이제 모델 학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 AI 블록 4가지 배웠었죠. 자, 그럼 우리 AI 모델 학습에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데이터로 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뭘까요? AI 블럭과 AI 모델 학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AI 블럭은 프로그램 내에 있는 AI 기능을 사용해서 블럭으로 만드는 거고요. AI 모델 학습은 여러분이 직접 빅데이터를 수집해 줘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입니다. 자, 모두들 엔트리로 들어왔나요? 자, 엔트리에서 블록 탭에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기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모델 학습하기에서 우리는 이미지로 하기로 했죠. 이미지로 데이터를 주기로 해서 자, 이미지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이름을 선생님은 표정이라고 할게요. 자, 표정이라고 하고 처음에 웃는 표정, 그 다음엔 슬픈 표정, 그 다음엔 놀란 표정으로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데이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해서 촬영으로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서 웃는 표정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웃는 표정 이미지로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픈 표정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촬영하기에 슬픈 표정. 이렇게 이제 70개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놀란 표정 한번 데이터를 제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놀란 표정. 네, 이렇게 70개 정도 한번 선생님이 이제 이미지로 데이터를 줘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모델 학습하기 눌러서 AI 엔트리가 이제 학습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학습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촬영을 누르고 먼저 웃는 표정 할게요. 자, 결과, 인식 결과 밑에 보이죠? 자, 인식 결과에 자, 웃는 표정 95% 나온 거 봤죠? 그 다음에 슬픈 표정 해볼게요. 네, 인식 결과 슬픈 표정 아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놀란 표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5%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표정으로 웃는 표정, 슬픈 표정, 놀란 표정으로 모델 학습을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이 모델 학습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든 표정 모델 학습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 학습한 모델로 인식하기를 해야 합니다. 학습한 모델로 인식하고 만약에 웃는 표정이면 웃는 모습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 세 가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세 개를 가져올게요. 다시 인공지능 탭에 가서 이렇게 인식 결과가 웃는 표정인가, 인식 결과가 슬픈 표정인가, 인식 결과가 놀란 표정인가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AI 블로그에서 읽어주기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읽어주기. 자, 읽어주기에서 자, 웃는 표정이면 웃는 모습이 좋아요 라고 쓸게요. 자, 슬픈 표정이면 슬픈 일이 있나 보네요, 힘내요 라고 적을게요. 자, 놀란 표정이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나 보네요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하기 버튼 누르고 지금 데이터 입력하고 업로드를 촬영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얼굴이 이제 카메라에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웃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웃는 표정을 지으면 웃는 표정이 좋네요 라고 엔트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웃는 표정을 짓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웃는 모습이 좋아요. 네, 이렇게 했더니 웃는 모습이 좋아요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데이터로 해서 표정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음성 인식 AI 모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I 모델 학습에서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음성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엔트리에게 이제 모델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델 학습을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탭에서 모델 학습하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모델에 좋은 말과 나쁜 말 이렇게 쓸게요. 좋은 말과 나쁜 말. 자, 클래스 1에는 좋은 말이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 2에는 나쁜 말이라고 쓸게요. 자, 우리 그럼 이제 데이터를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줄 데이터는 이제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자, 좋은 말, 사랑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해. 그래서 입력하기를 누르면 돼요. 그럼 하나 되었어요. 또 사랑해를 한 5번 정도 해볼게요. 사랑해. 네, 이번에는 행복해를 한번 5번 정도 해볼게요. 행복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하면 됩니다. 우선 나쁜 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쁜 말에는 우선 짜증나를 먼저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짜증나. 자, 이번에는 지겨워 한번 나쁜 말 지겨워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지겨워. 자, 이런 식으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더 녹음하면 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 이제 AI가 학습을 잘 할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여러분도 데이터를 더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제 모델 학습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은 이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델 학습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자, 우리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해서 녹음을 누르고 선생님이 한번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네, 이렇게 봤더니 좋은 말이 57%, 나쁜 말이 42%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가 좀 나오기 힘들어요. 신뢰도를 사용해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이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한 모델로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탭에서 학습한 모델로 인식하기 가져오도록 할게요. 조건 구조인 만약 뭐뭐라면 가져올게요. 자, 신뢰도가 뭐가 더 크냐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판단에 가서 이렇게 2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의 신뢰도, 나쁜 말의 신뢰도. 좋은 말의 신뢰도 더 크니? 아니면 나쁜 말이 더 신뢰도가 더 크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말의 신뢰도가 더 높으면 읽어주기 기능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읽어주기를 추가하고, 자, 좋은 말의 신뢰도가 높으면 지금처럼 예쁘고 좋은 말만 쓰세요 라고 쓸게요. 만약 나쁜 말이라면 지금 한 말은 나쁜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딩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자,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랑해 라고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해. 자, 추가하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예쁘고 좋은 말만 쓰세요. 네, 선생님이 사랑해 라고 말하니까 좋은 말이라고 인식을 해서 지금처럼 예쁘고 좋은 말만 쓰세요 라고 엔트리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음성의 데이터를 줘서 좋은 말과 나쁜 말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엔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텍스트 인식에서는 땅에 사는 동물과 물에 사는 동물 그리고 날아다니는 동물을 텍스트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트리로 와서 자, 인공지능 탭에서 모델 학습하기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클릭하고 여기서 동물 분류라고 모델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 분류라고 쳤어요. 자, 클래스 1에는 땅에 사는 동물, 클래스 2에는 물에 사는 동물,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 추가하기를 해서 날아다니는 동물, 이렇게 3가지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사는
동물의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땅에 사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네, 코끼리, 사자, 자, 그 다음에, 자, 물에 사는 동물에는 상어, 고래, 악어, 자,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동물에는 독수리, 까마귀, 이런 동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모델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이 빨리 완료되었네요. 자, 여기에 한번 코끼리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코끼리는 이제 땅에 사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한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델 학습 인식하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한 모델로 인식하기. 자, 만약 뭐뭐라면 선택 구조인 만약 블럭을 가져와야겠죠? 자, 흐름에 가서 우선 세 가지니까 세 개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렇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인공지능에 가서 자, 인식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기 AI 블럭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읽어줄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쓰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엔트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좋겠죠. 자,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뜹니다. 자, 여기에 사자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자는 땅에 사는 동물이죠. 땅에 사는 동물이고 대표적으로 포유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땅에 사는 동물이고 대표적으로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데이터로 해서 이제 모델 학습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AI 모델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의 장면이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엔트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나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와야겠죠? 생김새에 가서 말하기, 인공지능에 가서 AI 블럭에서 읽어주기 기능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과 더할 수는 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도 8과 더할 수는 이라고 2초 동안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모델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미지 모델 학습은 자, 이미지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숫자 인식하기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숫자 인식하기. 그래서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2를 클릭하고 이제 촬영을 통해서 숫자를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를 이렇게 보여주고 촬영하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촬영하기. 자, 이렇게 다 데이터를 입력하였으면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학습이 다 완료되었어요. 자, 그러면 학습된 모델이 잘 학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5죠. 자, 밑에 보면 인식 결과가 5라고 이렇게 인식 결과가 5라고 뜹니다.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한 모델로 인식하기를 넣어줍니다. 자,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말하기와 읽어주기 기능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읽어주기 기능을 가져와서 정답은 2자릿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코딩이 다 끝났어요. 자, 8과 더할 수는 이라고 이제 물어보면 학습한 모델로 수를 인식을 하고 그 인식 결과가 10보다 작으면 답만 말하고 10보다 같거나 크면 정답은 2자릿수입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정답을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누를게요. 8과 더할 수는
자, 8과 더할 수는 하고 물어보았죠. 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촬영. 선생님이 한번 5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를 한번 비춰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두 자릿수입니다. 13입니다. 네, 맞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자릿수가 안 나오게 한번 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더할 수는 자, 8 더하기 1은 9죠. 9가 나온지 볼게요. 9입니다. 이렇게 AI 모델 학습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AI 모델 학습에는 이미지 인식, 오늘한 이미지 인식 외에 음성과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학교에 와서 창의적으로 AI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격으로 엔트리 AI 모델 학습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모델 학습에는 텍스트 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모델 학습을 활용해서 AI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하는 라면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AI 모델 학습 중 텍스트 인식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를 통해 여러 종류의 라면을 AI에게 학습시켜 놓은 다음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을 적으면 비슷한 라면을 AI가 추천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라면을 적어주세요. 맛있는 라면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장 좋아하는 라면을 적어주세요. 매우 라면을 좋아하는군요. 매우 라면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매우 라면 종류에는 신라면, 남자라면, 여라면, 금세라면. 다시 하고 싶다면 신라면을 클릭해주세요. 지금부터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화면 앞에 서주세요. 화면 앞에 서면 AI가 인식해 출석 체크가 됩니다. 김승기 학생 출석 인정입니다. 지금부터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게 원하는 곳을 말해보세요. 경찰서.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AI를 활용한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AI 수업 모형인 알파고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알아보기 단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파헤치기 단계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을 절차적 사고로 나타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 메이킹 단계에서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프로그램 제작 및 작품 만들기를 하였고, 마지막 고 두잉 단계에서는 만든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고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완성시켰습니다. 실생활 문제인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해 봄으로써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동기유발에서는 다양한 메이커 작품을 살펴보고 코로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이 알아보고 단계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둠 토의를 통해 알아보았고, 코로나 등교 수업 길라잡이 영상을 본 후 코로나 예방 순서를 절차적 사고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활동이 파헤치고 단계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하루 일과를 시간에 따른 절차적 사고 순서에 따라 나타내어 보고
조별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절차적 사고 순서를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때는 프로그램 구조인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포함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알고리즘 활동판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았고 토의한 결과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AI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학습지에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활동 3, 고 메이킹 단계에서 AI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AI 코로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매일매일 코로나 자가진단을 손으로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힘들어 AI 음성인식으로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AI 프로그램으로 캠의 얼굴이 보이면 마스크 착용 여부를 AI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려주는 AI 챗봇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생활 수칙을 까먹었을 때 코로나 생활 수칙 알려줘 라고 말하면 8가지 코로나 생활 수칙을 말해줍니다. 네 번째, 코로나가 의심될 때 자기의 증상을 적으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골든벨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를 듣고 음성으로 예, 아니오를 답하면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섯 번째, 책상을 자동으로 닦아주는 AI 프로그램 및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책상을 닦는 것이 번거로워 말만 하면 책상을 자동으로 닦아주는 AI 프로그램과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봇은 네오봇과 햄스터를 활용해 제작했고 로봇 앞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책상 가림막을 피하여 이리저리 책상을 닦아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손 소독제를 자동으로 짜주는 AI 프로그램 및 로봇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매일 손 소독제를 짜는 것이 번거로워 말을 하면 자동으로 손 소독제를 짜주는 프로그램과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용 물품은 손에 가급적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말을 하면 자동으로 쓰레기통이 열리게 하는 AI 프로그램과 메이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지막 고 두잉 단계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작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AI 알파고 프로젝트로 코로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메이커 작품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어떤 거 만든 것 같아요? 주차. 네, 주차장이에요. 이거는 시리얼 자판기예요.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이제 메이커를 우리는 해결해 볼 건데 코로나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코로나 문제를 한번 메이커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한번 메이커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알파고 우리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고예요. 알아보고 파헤치고 그 다음에 고는 영어로 고야. 메이킹 앤 프로그래밍이고 그 다음에 doing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고는 뭘 알아보냐면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나 알아보는 단계이고 이제 파헤치고는 이제 문제를 선정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게 파헤치고. 알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다음 단계는 고 메이킹 프로그래밍 메이킹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단계고요. 이제 마지막 고 두잉은 이제 서로 작품을 공유하고 발표해서 이제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고 프로젝트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알아보고 단계입니다. 자, 우리 알아보고 단계에서는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한 그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일과를 정리를 할 텐데 어떤 사고를 통해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절차적 사고. 네, 맞아요. 절차적 사고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일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을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 등교 길라잡이가 약간 우리 일과의 순서를 나타내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 절차적 사고를 정리할 때 우리 프로그래밍 구조를 꼭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프로그래밍 구조는 세 가지. 뭐뭐 있었나요? 반복, 순차, 선택이 있었어요. 맞아요. 순차, 선택, 반복이 있었어요.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일과 정리할 때 순차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겠죠? 네. 선택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열이 난다. 맞아. 만약 열이 난다면 집에 있고 열이 나지 않는다면 학교에 온다.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겠죠? 우리 반복 구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맞아. 손 소독제를 몇 번 누른다. 맞아. 몇 번 누른다. 그 다음 손을 몇 번 비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구조를 사용해서 코로나로 인한 일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우리 파헤치고 단계입니다. 자, 파헤치고 단계에서는 코로나 일과를 우리가 정리를 했죠? 자, 그거를 보면서 해결하고 싶은 불편한 점을 선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불편한 점을 선정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해결 방법은 우리 AI, 이제까지 배운 AI를 활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올려보자. 요새 사람들 보면 막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고 막 실내 들어간 사람들 저희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일상을 절차적 사고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체온을 잽니다. 그리고 자가진단을 합니다. 만약 증상이 있다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학교에 와서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라면 관찰실로 이동하고요. 37.5도 미만이라면 반 앞에 있는 손 소독제를 손에 짜서 마를 때까지 2번 바른 뒤 반에 들어갑니다. 책상 위를 깨끗이 닦는 걸 2번 반복합니다. 친구들과 접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하고 거리 유지를 하며 급식실로 갑니다. 자기 자리에 와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먹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할지 해보았습니다. 일어나서 체온을 재고 자가진단을 하는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가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공지능이 체온을 재고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자가진단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반 앞에 있는 손소독제를 손에 뗄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손소독제를 사람의 손 크기를 인식해서 그 손 크기에 적당한 양을 주는 AI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를 깨끗이 닦는 거를 땡땡아 물티슈로 책상을 닦아줘 라고 하면 AI 기계가 책상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를 절차적 사고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체온을 재고 자가진단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마스크 착용 후 거리 유지를 하며 등교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 줄로 서서 열화상 카메라를 앞머리를 들고 봅니다. 열이 있다면 관찰실로 갑니다. 열이 없다면 교실로 갑니다. 이 부분도 역시 반복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손소독을 2번 후 비비비를 2번 반복합니다. 이 부분은 반복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온 측정을 한 후 거리 유지를 하며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은 후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를 하며 교실에 갑니다. 거리 유지를 하며 친구들과 같이 가지 않고 집이나 학원을 갑니다. 저희는 일어나서 체온을 재고 자가 진단을 하는 불편함을 AI가 사람을 인식해서 열 체크를 스스로 해주고 학교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열 체크한 것에 따라 자가 진단을 스스로 해주는 AI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소독을 할 때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손을 인식하거나 손소독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AI가 인식을 해서 손소독제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편한 점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그 불편한 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방법을 공유해서 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AI를 활용해서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봐봐.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등교하면 책상을 소독 티슈로 닦아야 합니다. 참 귀찮고 힘듭니다. 또한 소독 티슈가 손에도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명령을 하면 자동으로 소독 티슈로 책상 위를 닦아주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소독 로봇인데요. 여기 장애물을 피해가는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밑에 있는 소독 티슈로 책상을 닦아줍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책상을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깨끗하게 소독해 주도록 로봇을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학교에 와서 손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손소독제를 누르는 것이 참 귀찮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손소독제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 코로나 전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손소독제를 직접 짜지 않기 위해 명령을 하면 손소독 젤이 나오는 로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손소독제를 자동으로 짜주는 로봇인데요. 여기 이 갈고리 같은 막대기가 명령을 하면 내려와서 손소독제를 짜주는 것입니다. 저희 조가 AI 자동 손소독 로봇을 개발하면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반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 코로나가 많이 퍼지게 되었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트리 AI 블록 읽어주기 기능과 이미지 인식 모델 학습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들 프로그램은 카메라를 통해 얼굴 인식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삐용삐용 소리를 울리게 해 마스크를 쓰게 할 것입니다. 저희 조가 만든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저희 조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감염률을 낮추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을 AI로 만들자고 합니다. 코로나 극복 골든벨입니다. 이거는 문제, 이거는 예 아니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쉽고 재미있게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잘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Go Making and Programming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코로나 문제를 선정을 하고 해결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구현할지 설계까지 해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설계한 이것들을 메이커 작품이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네, 한번 이제 설계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아이디는 보이잖아. 뭐 있는 거 맞겠지? 여러분의 코로나 자가 진단을 보여준 날순이에요. 시작해봅시다. 37.5도가 넘었나요? 코로나 지금부터 이미지 인식 숙제 더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수칙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코로나 자가 진단을 도와줄 나순이에요. 소독해줘. 손소독제가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Go Doing 시간입니다. 자, Go Doing은 만든 작품을 발표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 조씩 만든 작품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AI 코로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기능은 음성인식, 음성 모델 학습입니다. 만든 목적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하는 것이 귀찮아서 말을 하면 자동으로 자가진단을 체크해주는 AI 코로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AI 코로나 자가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해서 자가진단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코로나 자가진단을 도와줄 나순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코로나 자가진단을 시작해봅시다. 37.5도가 넘었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다음 문단입니다.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같은 증상이 있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다음 문단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코로나 자가 진단 결과 정상입니다. 학교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조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걸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엔트리 AI 블록 읽어줄 기능과 이미지 인식 모델 학습을 사용하여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려주는 AI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스크 착용 검사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주세요. 마스크 착용을 잘 했네요.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꼭 해주세요. 마스크를 벗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다시 하고 싶으면 의사를 클릭해주세요. 지금부터 마스크 착용 검사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마스크는 모두를 위해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안 했더니 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주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려주는 AI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 수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여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고 싶을 때 알려줘 라고 말하면 AI가 음성인식을 하여 코로나 생활 수칙을 8가지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생활 수칙을 잘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줘라고 말해보세요. 알려줘.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픔은 3에서 4일 집에서 머물기. 두 번째,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필수 착용하기. 네 번째, 30초 동안 손 깨끗이 씻기. 이처럼 코로나 생활 수칙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 극복 골든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해 코로나 문제를 읽어주고 음성인식으로 사용자의 대답을 인식해 골든벨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조가 만든 골든벨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 내용을 즐겁고 재밌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극복 골든벨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골든벨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고 내 아니야 중에 정답을 말하세요. 답이 틀리면 문제가 넘어가지 않아요.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면 입만 막아도 돼요. 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길에서 친구를 만나도 거리를 두고 이야기해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말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늦으면 자가진단을 하지 않고 얼른 학교로 가서 체온을 측정해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말하세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학교 생활 도중 아프면 바로 선생님께 말해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말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물통이 없으면 친구의 물통을 빌려 물을 마셔요.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요를 말하세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참 잘 pus어요. 문제를 다시 풀고 싶으면 오른쪽에 다시 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처럼 사람들이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관련 내용을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 의심 증상 대처법을 알려주는 AI 챗봇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의심 증상을 입력했을 때 AI가 판단하여 코로나로 의심될 경우 139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라는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텍스트 모델 학습과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열만 나면 코로나로 의심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조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된다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을 적어주세요. 열이 나요를 적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 1390% 전후하거나 관할보건소에 연락해주세요. 검사를 다시 하고 싶다면 하단에 다시 하기를 눌러주세요. 열이 나요를 적었더니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콧물이 나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아니에요. 집에서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검사를 다시 하고 싶다면 하단에 다시 하기를 눌러주세요. 콧물이 나요는 코로나 증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 의심 증상을 입력했을 때 AI가 판단하여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조는 책상을 자동으로 닦아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책상을 닦아야 하는 것이 너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기능으로는 음성 모델 학습,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청소해줘, 소독해줘 라고
음성 명령을 하면 책상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청소와 소독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장애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동 소독 로봇입니다. 저는 코로나 소독을 도와주는 꿀벌 로봇이에요. 저에게 말을 하면 소독을 대신 해준답니다. 소독해줘라고 말하면 소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독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소독해줘. 네, 지금부터 소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독 로봇을 청소할 위치에 놓아주세요. 5초 후에 소독을 시작합니다. 후에 소독을 시작합니다. 저희 조는 손소독제를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것도 걱정이 되고 손소독제를 짜는 것도 귀찮았던 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손소독제를 자동으로 짜주는 AI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소독해줘, 손소독을 말하면 손소독제를 눌러 짜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 모델 학습, 음성 인식,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소독을 자주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손소독을 하겠습니다. 손소독제에 손을 내려놓으세요. 소독해줘라고 말하면 소독제가 나올 거예요. 소독해줘라고 말해보세요. 소독해줘. 손소독제가 나옵니다. 손소독제를 손 구석구석 골고루 발라주세요. 손소독을 다시 하고 싶으면 화면 가운데 손소독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우리 조는 자동으로 열리는 AI 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용물품인 쓰레기통을 만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 때 열어줘 등을 말하며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음성 모델 학습으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읽어주기로 사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휴지 버리러 왔니? 휴지를 버리고 싶으면 열어줘라고 말해줘. 열어줘. 내 휴지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닫아줘. 휴지통을 닫겠습니다.